안녕하세요. 누기식의 슬기로운 부모생활 라이브 수요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각은 11시 27분.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해보려고 했건만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은 어느덧 11시 반을 다 되어가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알다시피 제가 뭐 이렇게 막 스탠바이에서 정각에 딱 시작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아닌 관계로 많은 분들이 이제 서서히 보시다가 들어와 주시고 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렇게 오늘 시간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고 다이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제일 먼저 기다리시면서 또 그 저를 지켜주셨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좀 저희끼리 축하할 것도 있고 뭐 또 얘기할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저는 다른 제 개인 또 계정을 통해서 이 실시간 유튜브를 확인하고 댓글을 보고 싶은데 이제 여기 뜨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벌써 인사를 해주시기 시작하셨네요. 제가 화면을 크게 열지 못해서 아직 다 못 보고 있었는데 이제 좀 하나씩 보입니다. 자, 다이앤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민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잠 안 자고 참석해 주셔서 이제 반갑습니다. 라방 참여하고 눈을 부릅뜨고 달려왔다고 하셨는데 또 제 목소리가 잠을 부르는 방송이죠. 다이님이 렌즈 클리너 받으셨나요? 박사님 하셨는데요. 받았습니다. 그 다이님이 이렇게 렌즈를 보내주셨어요. 렌즈 클리너죠. 렌즈 클리너. 오늘은 시작부터 뿌옇지 않고 괜찮지 않나요? 제가 보내주신 그걸로 이 자이스게 되게 좋아요. 사실은 저희 집에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있고 한데 여기 제 사무실에 갖다 놓지 못했는데요. 이거 자이스 자이스 광고는 아니고 이걸 보내주신 다이앤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데 아주 품질도 좋고 사용하기도 간편한 그래서 깨끗하게 지금 이 렌즈를 오늘은 닦고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뭐 꼭 선물을 보내주시고 선물의 가격, 금액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약간 버벅거리고 고생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눈여겨봐 주신다는 뜻이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써 주신다는 뜻이니까 그게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더라고요. 다른 방송들이나 뭐 이렇게 제가 보는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나 유튜브들이 선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막 감사하고 이런 거 표현할 때 참 예의가 바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또 막상 제가 그 입장이 되고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정말 좋은 선물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이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켈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 팅커벨님도 안녕하세요. 뭔가 달라 보인다고요? 헤어스타일 상태가 안 좋겠죠. 내가 머리는 길고 좀 이 머리를 정돈할 시간이 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나서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좀 헤어스타일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달라 보이는 일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화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그마하게 축하할 거는 뭐냐면요. 제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드디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10,000명을 넘어서 그래도 이제 자릿수가 하나 다른 그런
예, 그 5자릿수에 해당하는 그런 구독자를 가지게 된 채널이 됐습니다. 뭐 사실 특별히 한 건 없죠. 제 영상을 뭐 한때는 뭐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뭐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영상에 막 그렇게 힘을 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인데도 또 많은 분들이 구독을 막 해주셔가지고 제 구독자 수가 최근에 한 2달 정도 동안 정말 많이 늘었어요. 예, 그래서 빠른 성장세로, 예, 10,000명의 대열에 이제 진입을 했고요. 이 10,000명이 되면서부터 할 수 있는 또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도 좀 이제 더 살펴보면서, 뭐 제가 뭐 100만 유튜버 뭐 이렇게 뭐 10만 유튜버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랑 긴밀하게 소통하시는 분들과 뭘 조금 더 잘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거 조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소소하게나마 꽤 기분이 좋은 날이고요. 그 기분 좋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거여서 더더욱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게 10,000명 기념 영상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건 제가 또 한번 생각해서 따로 자그마한 그 기념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그 막 어제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정말 자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민민유님 정말 그래요. 예, 이게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저도 아직 다 둘러보진 않았는데요. 예, 있다라는 것만 알고 10,000명부터 쓸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수요 라이브의 순서는 이제 그 신촌극장을 할 차례죠. 예, 신촌극장을 할 차례고요. 공지를 올릴까 말까, 뭘 한다라고 올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뭐 재미없다고 안 와 주실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뭐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릴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예, 공지는 하지 않고 이제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 거고, 무슨 그 영화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리기로 결국 결심을 했는데, 이 영화, 이 애니메이션을 할까 말까 고민이 좀 됐었어가지고 잠시 고민했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여러분과 이 시간을 가지고 그러고 또 뭐 의견을 나눠보고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늘 신청극장 순서에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신청극장에서 함께할 영화는요, 바로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예, 일전에 그 제가 다른 영상을 할 때 마당을 나온 암탉을 한번 해주세요 라는 그 의견이 있었어요. 뭐 마당을 나온 암탉은 그 애니메이션을 본 분이든 보지 않은 분이든 상당히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애초에 장편 소설까지는 아니고 장편 동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 원작이 있고, 이 원작을 2011년, 벌써 지금부터 10년이 됐습니다. 예, 이 2011년도에 영화가 된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또 인상적인 건 이 성우들의 네임밸류가 또 좀 화려하죠. 그 주인공 입색이라는 암탉의 역에는 아주 연기파 배우 문소리 씨, 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그네라는 캐릭터에는 또 우리 최민식 씨, 또 입새라고 하는 그 주인공 캐릭터와 함께 또 주인공을 이끌어가는 이 푸름이죠, 푸름이. 예, 여기에는 유승호, 또 보통 우리가
그 슈렉이나 뭐 이런 디즈니 영화 같은 거 보면 울라프라든지 이렇게 좀 감초 역할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감초 역할의 캐릭터는 다름 아닌 박철민 씨, 예, 이런 배우들이 그 참여한 그런 영화입니다. 사실 그 영화에 참여한 몇몇만 보면 거의 블록버스터급이죠. 사실 이 영화가 개봉됐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뭐 겨울왕국이라든지 뭐 이런 그 애니메이션의 붐이 불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불모지와 같은 상황에서 이 영화가 나와서 관객 200만 명을 넘게 동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 숫자고요. 그런 숫자의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반향이 컸던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알고만 있었죠. 알고만 있었다가 이 신촌극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덕분에 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예, 요번에 드디어 봤습니다. 러닝타임은 93분으로 정말 한국 애니메이션 치고 꽤 길죠. 예, 길고 거의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급에 맞먹는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원작이 있고, 이 원작은 거의 그 학교 도서관에, 초등학교 도서관에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게 초등학교의 필독 도서이자 교과서에도 실린, 예, 그런 원작이거든요. 아마 지금도 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의 일부가 실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려 있는지는 제가 현재까지는지는 확인을 다 못했고요. 그런데 이 원작은 꽤 좀 잔혹합니다. 훨씬 묘사도 좀 잔혹한 데가 있고 설정도 잔인한 데가 있어서, 예, 왜냐하면 이렇게 주인공 등장인물들이 막 샤방샤방 해피엔딩으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뭐 디즈니 영화나 그 드림웍스의 영화처럼 고난은 있을지언정 죽지는 않는다가 아니라 그냥 좀 많이 죽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도서다, 아이들이 읽기에. 그래가지고 학부모회에서 그 유해한 도서로 선정하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논란도 있고 그런 이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동화와 애니메이션은 조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없던 캐릭터도 있고 없던 장면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뭐 솔직히 동화를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약간의 자료 조사를 좀 해본 바에 의하면 이 원작과 애니메이션은 조금 다르게 되는 부분이 역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신촌극장에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한 이유는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신촌극장은 스포일러를 최소화하면서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초점인 그런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은 좀 그렇게만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 애니메이션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느끼실 거예요. 어떤 그 키워드들이 있냐면요, 우선 모성애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고 모성애이긴 모성애인데 이게 그 입양, 예, 또 다문화. 저는 입양도 생각이 나고 다문화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차별, 예, 이런 그 키워드들이 또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의 전체 결말을 또 생각해 보면은 자유, 예, 또 도전, 진짜 행복이라는 무엇인가, 또 희생, 이런 것까지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이 안에 함축이 사실은 돼 있습니다. 이 엔딩 장면도 상당히 동화라고 하기에는 좀 반전이죠. 예, 동화라고 하기엔 좀 반전입니다. 예, 뭐 주인공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끝이 난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해외 버전에는 엔딩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 이 스포일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엔딩에 어머 세상에 아 진짜? 라고 하는 부분이 해외판에는 없습니다. 해외판에는 그 직전까지 있다고 해요. 예. 아마 애니메이션이고 아이들이 많이 보는 건데 그런 엔딩이 너무 좀 무겁고 슬플 수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았던 점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무거운 주제들을 튀지 않게 그리고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야기 속에 녹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 저런 게 나쁘구나 정말 저런 게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면에서는 좋은 그 점수를 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른들이 보기에는 담론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예, 그냥 다 그렇지 끄떡끄떡 하는 거지 정말 그 사이를 더 비집고 들어가서 뭔가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이 애니메이션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아이들과 보기에는 정말 전 괜찮은 강도, 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전반부는 자유의지, 또 내가 뭔가 선택하는 삶,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삶, 내가 찾아가는 이상향이 그렇게 녹록하지만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않을 거다가 아니라 않다라는 것을 앞쪽에 정말 그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영화가 영화의 포스터나 예고편에서 나오는 좀 밝은 모험 활극 이 정도의 밝은 모험 활극 이 정도의 그 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게다가 뭐 좀 그 잎새가 나그네를 보고 이렇게 한눈에 반하는 모습 같은 것도 너무 좀 나이브하다 그럴까요? 그 클리셰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너무 그 구태의연하게 그려서 뭐 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개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서 뭐 이 소설을 읽어보시고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나그네의 그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게 이제 그 애꾸는 족제비죠. 족제비의 이제 등장과 함께 이렇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좀 약간 가슴을 먹먹하게 치는 그런 면이 이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후반부터는 좀 자세를 고쳐 앉고 보게 되는 측면이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 무겁기는 하죠. 그래서 보면은 자유, 무엇이 진짜 자유인가 행복인가 도전 또 그 이 기존 질서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그냥 사는 양계장의 모습이 상징하는 그런 것 또 그 속에서 그 주인의 헛간에 사는 수탉과 오리들과 뭐 다른 암탉들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은 또 이 기성사회 또는 좀 뭐 이념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 안에 순응하고 적응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빗대어 보임으로써 그 주인공 입색이 선택한 그런 삶이 힘들지만 가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캐릭터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주인공 입색은 전형적으로 도전적이고 용기를 가진 사실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용기를 가진 이상주의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입색이 점점 성장을 하죠. 예. 책임감도 느끼고 모성애도 느끼고 그 모성애를 넘어서서 이제 희생을 하게 되는 그런 성장을 하는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용기와 또 하나의 캐릭터를 그 입색이라는 암탉에 부여하자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초월성, 내가
생각하는 틀을 벗어나서 또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틀, 뭐 그런 편견이 있었다는 모습은 없지만, 예,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또 개방성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요. 저는 이제 그 부모로서 또 부모와 함께 보는 그 측면에선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스포일러를 최소화해야 되지만 이것조차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보면 뭐냐면 이 잎색이 청둥오리를 키우잖아요. 키우는 게 청둥오리입니다. 근데 이 청둥오리가 장성을 하면서 엄마랑 갈등을 겪어요. 엄마는 나랑 다르잖아. 발에 물갈퀴도 없고 물에 뜨지도 못하고 수영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창피해하고 뭐 좀 반목하고 하는데 어, 그런 사춘기스러운 모습을 겪으면서 이 엄마는 아이를 독립시키고 떠나보낼 것을 결심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은 어렵거든요. 제 오늘 방송을 같이 하고 계신 분 중에 사춘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겠지만 사실 유년기 시절엔 다 말로는 그렇게 알거든요. 난 떠나보낼 거야, 떠나보낼 거야 하는데 막상 떠나보내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모습을, 예, 그 모습을 아주 그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해야 되겠죠. 그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캐릭터여서 되게 애정이 가고 관심이 가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나그네라는 캐릭터는 용기, 네, 가족을 지키기 위한 헌신, 근면함, 뭐 이런 것들은 확실히 보여주는 용기의 캐릭터이죠. 예. 그리고 하지만 좀 평면적이었어요. 그리고 뭐 후반부까지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좀 평면적인 캐릭터였고, 그 푸름이죠. 이 잎사귀 키운 청동오리, 성장하고 나서 이제 유승호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뭐 그 성우 연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비판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뭐 보면서도 뭐 아주 막 너무 몰입감이 저 사람 누구야 이러지는 않았었으니까요. 하지만 뭐 전문 성우가 아니니까요. 예, 전문 성우가 아니니까 뭐 그런 것들을 뭐 너무 할 건 없는데 오히려 박철민 배우의 수달 연기는 정말 예, 멋졌습니다. 사실 저는 문소리 배우, 최민식 배우, 유승호 배우 다 눈치 못 챘거든요. 근데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래서 너무 박철민 같다. 말하는 것도 박철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예, 감칠맛 나게 그 무거울 수 있는 그게 캐릭터를 잘 예, 해준 그런 그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력자의 전형적인 캐릭터였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캐릭터 성격의 어떤 강점을 부여하거나 그럴 만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이 애니메이션 전체를 보면 그 이 원화 그림 자체는 뭐 원화가 있으니까 완전히 바꿀 수는 없었겠지만 사실 디즈니 영화처럼 수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등장인물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영화에서 보이는 그 활광이나 비행의 아름다움을 사실 완벽하게 그 수준까지 구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후반부에 가면 이제 이 청둥오리 무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뭔가 실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의 그 장면은 나름 또 흥미진진하고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이 장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또 흥미 위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강점보다는 그런 서사가 담고 있는 것들이 많은 영화였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예,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인상이 깊고 뭐 그 이후로도 사실 뽀로로라든지 카봇 이런 캐릭터들을 앞세운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마당을 나온 암탉의 기록을 국내 애니메이션이 아직 깨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탄탄한 서사로 많은 감동을 준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겁이 많거나 부모가 나를 떠나거나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사실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암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여러 차례 좀 반복돼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이 높은, 그러니까 엄마랑 잘 못 떨어지거나 엄마가 아플까봐, 엄마가 어디 갈까봐 걱정하는 아이들은 좀 그 같이 보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같이 어울려 노는 것, 공동체 사회, 또 차별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싶다면 함께 그냥 아무 말 없이 넌지시 같이 보아도 앞과 뒤가 좀 재밌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부분들도 몰입하면서 넘어가고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이제 같이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과 함께 할 만한 좋은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청극장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청극장 얘기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보면서 너찌님이 이제 들어오셨다고 이사 팅커벨님도 인사해 주셨었고요. 그 아이가 애니로 보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무거운 주제기는 하죠. 근데 저는 엄마와 아이의 관계보다는 이제 이 차별, 가정,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 가정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좀 주목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자막에다 이렇게 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죠, 손소희님. 지금 마당을 나온 암탉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찌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이앤님이 또 챙겨주셨습니다. 좋아요 한번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원문자님도 감사합니다. 자, 김진님 강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강의로 생각해 주셔도 좋고 그냥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쭉 풀고 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재거리가 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 이게 사실 저 요즘 좀 연구하고 이러고 있는 분야인데요. 또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는 제가 한 몇 개월 뒤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용기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 친절 같은 게,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걸 믿는 캐릭터,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캐릭터가 있는 캐릭터, 또 나를 친절하게 해주는 캐릭터가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좀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이제 불안이 높은 아이들이 무서운 상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또 애착이 좀 불안정한 것까지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날 정말 좋아할까?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때 정직하고 용기 있고 이런 캐릭터들을 본다는 것은 많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 영화, 애니메이션들을 좀 이야기들을 보여주시면 좋겠고, 어떤 작품들이 그런 게 있겠느냐, 어떻게 어디서 볼 수 있겠느냐, 그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가 하늘나라 갈까봐 걱정한다. 요 애니메이션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적이고 좀 반복적이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심시미님 안녕하세요. 하은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보면서 제가 느꼈던 궁금증은, 닭은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사는 걸까? 1년은 넘게 사나? 1년은 못 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해봤네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막 궁금해졌어요. 예. 자, 예. 손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예, 제가 2021년 하반기나 예, 말쯤에 좀 좋은 소식을 또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일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한다고 하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 광고는 아니지만 전에 말씀드렸던 클래스톡이 6월 30일에 오픈을 했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반응이 아주 좋아서 예, 좀 예, 감사하고 예, 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여러분들의 예,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정님 질문이 올라왔네요. 우리 잠깐 같이 보고 예, 말씀 나누죠. 6세, 8개월, 예, 두 남자아이, 터울이 좀 지네요. 예. 첫째 아이가 화장실로 같이 가져야 될 정도로 겁이 많은데, 이 정도를 가지고요. 예. 평소 소리를 잘 지르고 잘 징징대는 편입니다. 물론 자기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렇겠죠. 둘째가 태어난 후 조금 더 심해진 것 같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사회성이 부족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많이 불안합니다. 혹시 ADHD가 아닐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일단 이 6세가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만 6세가 아닌 그냥 6세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만 6세가 되기 전까지 이제 5세가 넘으면서 점차 좋아져야 되긴 하는데 이때가 사실 인생에서 제일 산만한 때기는 하죠. 근데 이 친구가 다른 데서가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좀 피상적이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자꾸 하지만 이게 피상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얘가 관심이 자기 이 상황이나 자기 머릿속의 관심사를 옮겨가서 그런 거지 저걸 꼭 무슨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래서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력을 치료하려는 노력이 애초에 이제 많이 대두됐던 얘기죠. 이런 사회성, 인격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데 피해가 커서 그런 거거든요. 소리를 잘 지르고 징징대는 거는 ADHD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단적으로 막 1대1로 대응시키려고 하면 오류가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 이 외래 진료실에서 뵀던 어머님 한 두 분과 대화를 나눈 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아이들이 좀 산만한 것 같다 그러면 요즘은 다 이제 구글링 또는 유튜브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맘카페 같은 데도 있지만 그런 데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보고 들으시는데 그러면 정말 고기만 딱 떼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습도 ADHD 증상이라고 들어서요. 이렇게 이제 걱정 어린 말씀을 해주시는 이제 경우가 오늘 공교롭게 또 두 번이 있었는데 이게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ADHD 아이들이 있으면 ADHD인 아이들은 참는 힘이 부족하고 상황에 대해서 좀 충동적으로 인식하니까 때를 좀 더 잘 부릴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가 성립하는 건 아닌 거예요. 징징거린다고 해서 ADHD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해 주신 현정님의 아이가 학교에서 그런 칭찬을 유치원에서 그런 칭찬이란다. 학교에서 그런 커멘트를 유치원에서 그런 커멘트를 듣는다면 ADHD의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들 좀 잘 못 기다리는 게 있는지 잘 참지 못하고 이렇게 툭 주먹이 먼저 나가거나 몸이 먼저 나가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시고요. 만 6세 정도, 만으로 한 6세 정도가 됐을 때까지 그런 게 계속된다면 그때는 좀 전문기관, 저와 같은 전문기관을 한번 좀 찾아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확한 평가와 진료를 해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너무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이런 그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현정님의 질문에는 좀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예. 예, 화숙님 맞죠? 예. 그 동글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도로에 관심이 많아서 도로 교통 지도 책을 보고 내비게이션 앱으로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궁금한 도로는 검색을 하고 하는데 눈이 건조해지고 간지러워서 안약도 4달째 넣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걸 못 보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보게 하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제 영재발굴대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죠? 우선 동동동그리님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2학년 아이가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심과 친구들과의 교류가 다 무난하다면 사실 이런 관심을 좀 장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 저는 분명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연은 눈에 안약을 넉 달째 넣고 있는데 괜찮으냐?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안약을 넣고 안구 건조가 생기는 이유가 이 스마트 스크린을 많이 보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교통 지도책이 너무 작고 그렇다면 어머님 이거 조금 좀 돈 투자하셔가지고요. 얘가 자주 보는 페이지나 이런 것들 좀 크게 확대 복사해서 붙여서 벽에 붙이진 않더라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저희가 보고 크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도 저는 좀 지혜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꼭 어떤 교육용 앱을 얘한테 보여주거나 어디를 보내거나 하는 것만이 지지가 아니라 건강을 해치지 않고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어쩌면 또 엄마의 사랑을 통한 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안구 건조증 때문에 안약을 넣는 정도까지 스크린을 보거나 작은 글씨를 보게 하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학교 후에 친구들과 4시간 정도 놀고 오는데 제한 없이 많고 놀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놀 수 있으면 이렇게 노는 게 좋죠. 예. 4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노는가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모니터의 화면에는 잠깐 버퍼링이 있었는데 여러분 화면에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눈을 오래 감고 얘기하는군요. 제가 촬영하면서 보는 그 화면과 유튜브로 올라가는 화면에 약간의 시차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짬짬이 제 화면에 모니터를 하면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렇군요. 예. 3-4시간을 놀게 해야만 하는 거는 아니겠죠. 근데 다른 스케줄이 없다면 그렇게 놀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꼭 필요한 것을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좀 아이한테 그 설명을 하고 해야 되겠죠. 순천대 최민규님, 아스퍼거의 사춘기 되게 어렵죠. 어렵고 왜냐하면 그 비슷한 관심은 생기는데 이성이나 친구, 단짝 친구에 대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친구나 단짝 친구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콜라가 맛있어서 마신다기보다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햄버거와 함께 콜라를 마셔야 돼. 이런 이유로 콜라를 마시는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정서적 교감이나 유대 같은 거를 좀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죠. 근데 이 자리에서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글 질문 폼에 하은주님 올리셨어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구글 폼에서 확인을 해서 다음 유튜브 라이브나 아니면 그 뭐 짧은 영상을 만들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직은 그 확인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답변 드릴게요. 예. 김수인님 5세 여아인데 미디어 볼 때 동화 들을 때 자기 전에 음성틱처럼 소리를 낸다. 뭐그 음성틱 이런 이유로 음성틱인 경우에 빨리 병원에 와야 된다라는 거는 좀 이건 의사 선생님이 하신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병률 어느 쪽에서 호발한다라는 거는 통계적인 것이고 그 통계적이 아니라면은 이제 원인론적으로 이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그것에 따르지 않는 즉 다수가 아닌 일이 생겼다고 해서 이게 더 큰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논리적 오류입니다. 꼭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빨리 와보셔야 되지도 않은 건 아니고요. 음성틱이 운동틱보다 특별히 더 심각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긴 거라면 최근 1년 이내에 생긴 거라면 조금 더 지켜보시고 1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지속된다 또는 옮겨 다닌다 없어지지 않고 그때는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눈이 피곤해 보이는 게 제가 눈을 이렇게 감고 얘기를 할 때 눈을 감는데 뜨는 것까지 오래 걸리더라고요. 유민님. 그 학교 생활을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는 것도 강박증 아동들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기도 하죠. 그리고 강박증일 때 드는 생각들은 불편하고 부정적인 생각인 경우가 또 훨씬 좀 많습니다. 그 버퍼링이 없었나 보군요. 켈리님, 만 6세, 9세 아이들, 등교 시간에 늦지 않게 해서 규칙을 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8시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 TV 시청을 할 수 없다. 그 이전에 빨리 준비하면 TV 시청 10분 더 늘려주겠다고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이와 같은 규칙을 정했는데 가끔 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등교 전부터 짜증을 내고 화를 내서 이 규칙이 효과는 있으나 추후 부작용은 없을지 조금 걱정입니다 하셨습니다. 이게 TV 시청은 할 수 없다가 조금 세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실수로 TV 시청을 다 못 하잖아요. 그걸 아니까 얘가 아침부터 화를 내는 거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아침에 가서 학교에서도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뭐 금방 풀릴 수도 있지만 친구들하고나 수업에서도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주로 그걸 느끼는 그 시간은 돌아와서 TV를 못 볼 때 아침 행동에 대한 결과를 느끼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볼 수 없다 보다는 평소보다 짧게 뭐 반만 본다든지 아니면 3분의 1만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기는 보지만 그때 일찍 끝나가지고 또 늦게 시작해서 아쉬움 또 이 아쉬움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좀 또 절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시고 어떤 그게 더 좋을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추후에 큰 뭐 향후의 부작용 뭐 이런 게 너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폐 성향을 가진 아이와 어울리는 뭐 자폐 성향이 없는 뭐 쉽게 얘기해서 평균적인 아이 그 아이에게 해는 없느냐 없습니다.
옮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담는 것도 아니고 흉내를 낸다고 해서 퇴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 평균적이고 뭐 흔히 얘기하는 의학적 정의에서의 정상인 아이가 그들 하고만 있다면은 이 아이의 발달에 손해는 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은 대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뭐 좀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은 그냥 자기의 언어 능력이나 사회성 능력과 유사한 아이들과의 상호작용도 좀 신경 써서 많이 만들어 주신다면 이 문제를 뭐 그렇게 염려하실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달달이 만나려고 하는데 1년에 한두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뭐 좀 마음 이해가 갑니다. 예. 그 형은 왜 말을 못해? 라고 했을 때 부모가 오픈을 하지 않았는데 그 오픈이라는 게 사실 뭐 자폐 성향이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이가 5살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은주님 아이가 5세 지났다. 그럼 이제 만 4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을 좀 천천히 할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다 같이 기다려주고 있는 거야 라고 아직은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예. 김수희님 지켜보겠다고 하셨고, 네. 맑음님이 웩슬러 검사 5 버전, 예, 가장 최근 버전이죠. 140, 135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영특함은 안 보이는데 다 그런가요? 큰애는 중학생인데 수학을 잘 못해요. 파트별로 다 매우 우수하고 자기 영감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얘가 수학을 막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이렇게만 보시면은 얘의 재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마 이 아이의 재능은 분명히 다른 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그런가요가 아니고 그거는 부모님이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모르시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더 좀 실질적인 궁금증이실 것 같으니 수학을 잘 못해요 하셨는데요. 이 수학을 어떤 수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실 다른 겁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그냥 선행학습을 하고 공식을 그냥 가르쳐주고 이대로 문제 풀어라고 하는 건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흥미가 없고요. 예. 그렇게 뭐 칼같이 빨리빨리 연산하는 거가 이 아이의 IQ를 대변한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수학을 잘못한 게 나중에 좋아질 수 있을까요? 계속 똑같은 식의 수학만 시킨다면 뭐 저는 어떻게 될지 잘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방식의 수학 공부를 시킨다면 나중에 얘 수학적인 능력이나 재능은 더 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신에 대해서 목을 메고 그렇게 해서 과거 영재고 가는 시험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포커스를 잡으면 뭐 그냥 그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귤이 위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어떤 환경에 놓고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평범하거나 평범한 수준의 그 성취, 그 조직에서, 그 사회에서의 그걸 못 이루게 되기도 하거든요. 맑음님 자녀분의 그 지능검사 프로파일을 좀 보고 아이를 좀 만나보고 하면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이 질문에는 이 정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웩슬러 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 소아정신과를 주로 소아 청소년을 주로 보는 정신과에 가면 다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심리 상담센터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뭐 요즘은 학원, 뭐 KG 영재원 같은 데서 웩슬러 검사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기왕이면은 소아 청소년을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이 있는 병원에서 하시기를 권하고 싶고요. 뭐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임상심리센터, 임상심리 전문가가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고 또 전문가끼리의 어떤 그 상호 피드백도 좀 원활히 있고 이런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그 검사 진행이나 검사의 그 해석에 있어서 되게 더 좋은 게 많습니다. 사실 검사를 하고 검사 보고서에 숫자가 나오는 것만 가지고 이 아이의 어떤 지적인 특징이나 인지적 발달을 다 보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그 검사들을 어떻게 수행했고 어디서 틀렸고 어떤 식으로 틀렸는지 아는 게 되게 가치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석해 주실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예. 윤명옥님이 5세 여아라고 하셨는데 인성동화 만화 읽어줬는데 큰 물체가 나오면 동화책을 거부합니다. 동물원에 가보거나 강아지를 키울까 고민 중인데 어떨까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직은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건데 가서 자꾸 보고 하면은 그 익숙해지면 그 두려움이 줄어들 수 있죠. 예, 그건 저는 시도해 볼 만한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민유님이 만 5세 4개월, 만으로 딱 얘기해 주셨네요. 유치원 7살 언니처럼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서 가는데 힘들다고. 예, 그냥 뛰어놀아도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다니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하셨는데요. 중간에 체크해 줘야 될 것, 일단은 어머님의 마음이 이러시다면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한번 전하십시오. 예,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뭐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어도 힘들다고 얘기해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연습을 하는데 지금 얘는 계속 7살 언니와 자기가 똑같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연습하는 모습에 자꾸 엄마는 관심을 가지고 옆에 있어주고, 연습하면 괜히 가서 말 한마디 더 걸어주고 음료수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엄마에게 인정받고 관심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게 좋아요. 물론 이런 멘트도 필요합니다. 너 어제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치고 있어? 또는 부드럽게 치고 있어? 듣기 좋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 언니보다는 못 치잖아. 점차 나아질 거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도 언니 나이 되면 할 수 있어. 저도 이런 얘기를 저희 아이들한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예, 지금 당장 저만큼 못하는 게 분한 거거든요. 그럼 그 나이 되면 언니는 또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주는 건 중요한데 언니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는 좀 아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멘트는 좀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S희님이 그 질문을 주셨는데 중1 여학생 학원에서 수업이 마무리되는 자, 잠깐만요. 15분 질문선을 다이앤님이 그어주셨고요. 예, 보니까 여기 심심이님 비둘기 포비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저 오늘은 요 질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시 이제 그 S희님 사연으로 돌아가 볼게요. 중1 여자아이, 마무리 시험이 있는데 열심히 하면서 늘 오늘 시험 망했어 엄마라고 불안해합니다. 결과는 좋아요. 못 볼 것 같다고 투덜거릴 때마다 뭐라고 해줘야 될까요? 괜찮아. 어떻게 매번 잘해? 라고 얘기해 주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슬슬 이제 들어주기 힘들죠. 뭐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인데, 그죠?
나름 열심히 했을 때 점수 안 주면 울기도 하는 욕심이 있는 아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스트레스 많죠. 예. 근데 이게 결과가 안 좋을까봐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이 스트레스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 같은 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줘도 그건 엄마니까 그렇지, 엄마가 나를 딸로 좋아하니까 그렇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뭐랄까요, 파워가 약해지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어머니께서 엄마 너 노력하는 게 너무 이뻐, 예, 그게 정말 근사해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시험 망했어 엄마 보고 나서, 예, 가기 전에 오늘 시험 망했어 그러면은 엄마가 보시기에 열심히 했다면 엄마는 네가 열심히 한 걸로 만족해 라고 하고 보내세요. 그냥 얘가 그렇게 만족을 하든 안 하든에 대해서 엄마는 별로 관심 없다는 투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네가 열심히 한 걸로도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는 끝말까지 굳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엄마는 자기 생각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갔다 와서 결과가 좋잖아요. 그때 반응 별로 안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거봐 좋잖아 너 괜히 걱정했잖아 가 아니라 그냥 뭐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거지, 뭐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뭐 이런 스탠스가 얘한테 더 이 임팩트를 주는 그런 스탠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을 때 점수가 안 좋으면 막 울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머니께서는 똑같이 열심히 해서 엄마는 참 기뻤어, 네가 참 많이 속상하지, 근데 다음번엔 열심히 하면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또 요번에 다음번에는 뭘 조금 더 바꿔서 해볼지를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식의 멘트만 던져주고 기다리세요. 예. 슬슬 짜증이 나죠. 같은 얘기도 한두 번이고 막 그런데 그래도 어머니께서 들어주시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이터에서 개미를 손으로 눌려서 죽이는 게 이제 아이들이 약간은 좀 그런 잔인성들이 있죠. 하지만 옆에서 어머님이 개미의 입장에서 좀 이 성대모사를 겉들여서 무서웠고 너무 슬프고 아프고 뭐 이런 얘기 살짝 흉내 내주시는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놀이터에서 개미를 손으로 눌러 죽인다고 얘가 커서도 그렇게 잔인하고 잔혹한 사람이 되지는 않거든요. 예. 자, 7살이 지는 검사인데 60대가 나왔고 ADHD가 나왔고 집중해서 더 낮게 나왔을 거라 쉽지 않게 생각하는데 ADHD 약을 먹고 다시 하면 오를 수도 있나요? 숫자상으로는 오를 수 있죠. 저희가 시력 검사를 했는데 이 안경을 벗고 검사를 한 다음에 다시 안경을 쓰고 보면 더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거라고 할 수 있죠. 예. 하지만 안경 벗으면 또 안 보이니까. 예. 자,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김남현님 25개월부터 언어 치료해서 5년 동안 꾸준히 하고 계시네요. 예. 종료를 하셨군요. 근데 가끔 의도랑 상관없는 대화를 해서 1학년 한글을 완전히 못 듣는데 교과서 예습을 하고 있고 수학 익힘책을 풀어보면 완전히 이해를 못한 것 같다. 국어는 혼자 풀라고 하면 지문과 같은 내용을 물어보면 표시하지만 조금 생각하는 지문의 문제는 읽지 않거나 몰라 하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문만 읽혀가게 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복습하게 하는 게 맞나요?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수학 익힘책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뭐냐면 수학어가 있어요. 수학어. 네. 수학의 문법, 수학에서 각각 이런 게 의미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앞에 것을 이게 앞에 것이 뭔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에 익숙해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서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천천히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국어 책을 읽고 지문을 읽고 뭔가 다른 걸 물어보는데 생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언어적인 처리 능력이 아직 발달을 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뭐 그래서든 뭐 다른 이유에서든 일단 지문을 익혀간 다음에 이 정도의 기억을 하게 한 다음에 학교에 가서 일단 배우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복습을 시켜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의 수업은 그 지문을 그래도 나름 분석해서 쪼개서 하시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과정 자체가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는데 교육인데 그거를 어머님이 굳이 다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서 그 과정을 했는데 거의 배우는 게 없다라면은 뭐 언어 능력 검사나 지능 검사, 인지 기능 검사나 이런 정서 검사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 1학년 1학기가 지나면 한글은 거의 이제 익혔다 뗐다라고 보는 게 현재까지의 이제 관점인데 그게 현저하게 안 된다라면은 저는 한번 그 해보는 것이 그런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둘기 포비아 특정 공포증인데 이 소화기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가 이제 점차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 어머님 말씀에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포증 말고 다른 공포증도 있는지 또 다른 불안이 더 높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다른 것들에 대한 공포증도 있다면은 불안 수준이 높은 거니까 좀 평가를 잘 해본 다음에 놀이치료와 같은 심리치료를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새라는 특정한 것만 무섭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이앤님이 이제 질문 마감선 표시해 주셨고요. 말금님도 답 남겨주셨고, 에스희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밤이고 늦은 시간이어서 좀 낮은 톤으로 나긋나긋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도 한데 또 그럼 너무 처지고 졸리실 것 같아서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막 톤이 좀 텐션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듣기에 또 어떠셨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또 반갑고 기분도 좋고 뭐 조금 피곤하기는 합니다만 이 즐거움으로 또 바꾸어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또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고 지금 이제 창밖으로 비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 운치 있긴 하지만 요즘 비가 너무 막 그 호우로 와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 피해 없이 다음 한 주 또 잘 보내시고 수요일 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거의 11시 반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지런 떨어서 한 11시 15분 정도의 방송을 켤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오게 좀 기다리고 계시다가 11시 10분 15분쯤 끝나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 보시고 또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긴밤 잘 보내시고요. 그 끝까지 같이 있었다고 인사해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민민유님, 김남현님, 심시민님, 김미연님 감사하고요. 다희님 다시 한번 선물 감사합니다. 렌즈 깨끗하게 닦고 제 안경도 깨끗하게 닦고 잘 쓰겠습니다. 이사 팅커벨님 제 목소리에 힘이 되셨다고 해서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안정민님, 문명웅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꼭 와주시고요. 장효진님 감사합니다. 구독자 10,000명 그 감사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동그린님도 반가웠습니다. 너찌님, 박은주님 안녕히 계시고요. 김영희님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